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지구에서 화성까지 비트코인 송금이 단 3분 만에 가능해질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핵심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단 하나, 당장 송금을 받을 대상이 없다는 거라고 하네요. 최근 기술 기업인 호세 이 푸엔테와 카를로스 푸엔테는 Proof of Transit Time Stepping이라는 개념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푸엔테는 해당 개념이 비트코인을 행성 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POTT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단어의 이제 약자죠. POTT는 미래의 사용자가 화성에 있는 상대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신호를 지상 기지국, 위성, 심지어 달 궤도 위에 중계 안테나 등을 거쳐 전달하고 각 지점에서 타임스탬프를 찍으며 최종 목적지로 도달하는 흐름을 가정한다고 합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POTT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얹히는 영수증 계층이라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또는 다른 통신 위성 제공업체가 구축한 광학 링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미 기술적인 준비는 끝난 상태라고 하고요. 푸엔테는 지구와 화성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링크만 마련되면 POTT는 그 위에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최초의 행성 간 통화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도 화성 수준의 통신 딜레이를 시뮬레이션해 현실적인 데모를 시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주를 향한 비트코인의 확장은 여전히 실험적인 수준에 머무르지만 이 같은 기술이 실제화될 경우 디지털 통화의 경계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네요. 빠르게 진화하는 위성통신 기술과 민간 우주 개발 흐름 속에서 푸엔테의 아이디어는 머지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거는 뭐 인터뷰를 했다 보니까 뭐 좋게 적어준 것 같고 아무튼 아주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톰 리 펀드 공동 창립자가 최근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경쟁 관계가 아닌 친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경쟁 대신 협력을 앞세운 이 메시지는 시장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데요. 이번 언급은 최근 톰 리가 이더리움 지지 행보로 비트코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비판을 받은 가운데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6월 비트마인 신임 회장으로 부임한 뒤 회사를 이더리움 중심 투자 기업으로 급격히 재편해 주목받았는데요. 최근에도 그는 이더리움이 향후 10년간 더 나은 매크로 트레이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유지하며 BTC 가격이 20만 달러, 한화 약 2억 7,800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비트마인은 이와 같은 리의 행보에 발맞춰 최근 2억 달러, 한화 약 2,7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면서 총 보유 자산을 93억 달러, 한화 약 12조 9,27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하네요. 이는 조 루빈이 이끄는 샤프링크의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1,700억 원을 크게 앞선 수치라고 하고요. 반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는 여전히 이더리움 자산 보유 규모 1위를 자랑하며 30억 달러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더리움 중심의 사업 재편과 더불어 톰 리는 비트코인 로고를 활용한 자금 모집 활동으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이를 오해 소지가 있는 행보로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양대 자산의 공존 가능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친구라는 발언은 단순한 화해적 제스처를 넘어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한 공존 가치를 상징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며 주요 자산 간의 경쟁보다는 건설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톰 리와 마이클 세일러의 교류는 업계 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거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가 첫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9일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 UDC 2025에서 청년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고 합니다. 업클래스는 국내 1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국민 디지털 자산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론칭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ESG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기획됐다고 하고요. 지난 상반기 50대 이상 장노년층 대상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골든벨 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부터 2030 청년층 대상 특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업클래스는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자 디지털 자산은 물론 블록체인과 AI 등 첨단 기술 트렌드까지 포괄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고 하네요. UDC 2025에서 열린 첫 2030 업클래스에는 비트코인으로 바라본 디지털 자산의 어제와 오늘, 청년들이 바라봐야 할 블록체인과 AI의 미래, 퍼스널 투자 성향 테스트, 업BTI, MBTI를 업BTI로 바꿨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연사로는 경제 전문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대표를 비롯해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이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이은정 두나무 과장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뭐 내용이 길어서 뭐 뒷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업비트에서 이렇게 이제 2030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 클래스를 이제 선보였다고 하니 앞으로 이 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2030의 관심이 높아질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18회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조용하네요. 그린리프님이랑 그랜트펑님이 아직 안 오셨는지 오늘 못 오시는 건지 조용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뭐 이번 주에 좀 일이 많아서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되게 일 열심히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저는 좀 주말 동안 영화 좀 많이 보고, 근데 뭐 생각나는 영화는 이제 스턴트맨이라고 해가지고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이제 스턴트맨에 대한 뭐 좀 그런 러브 스토리? 히로애락 약간. 근데 그렇게 진지한 얘기는 아니고 좀 재밌는 액션이 가미된 뭐 그냥 재밌는 유쾌한 영화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래서 뭐 당연히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한 3.5에서 4점 정도.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거 재밌게 봤습니다.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그래서 재밌게 봤고, 그린리프님이 마침 오셨네요. 반가용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루시퍼라고 넷플릭스 시리즈 미국 시리즈인가? 아무튼 뭐 보고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어요. 좀 뭐,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게 좀 악마가 나오는 악마가 이제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뭐 그런 얘기고 이제 악마가 형사를 도와서 막 이런 저런 사건들을 같이 해결해주는 뭐 그런 그 시리즈인데 보면은 이제 루시퍼의 능력이 되게 이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하게끔 해요. 이렇게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부추기면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속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사건들을 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뭐 취향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리프님이 기린님 옷에 홍익 옷 다시 입으셨네요. 제 교복이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도서관이라는 BJ 분이 갑자기 지난 주말에 급하게 안 좋은 일 당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돼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네네. 장례식에 그냥 회사 가기 전에 오전에 아침에 열어놔가지고 오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많은 BJ 분들이 약간 롤 모델로 삼은 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 개척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저도 좀 약간 구독자이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일 당하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네. 저도 보고서는 기사 보고서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아예 모르는 이제 BJ면은 뭐 막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저도 뭐 최근에는 많이 못 봤지만 그래도 구독은 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이 돼 있어서 예전에는 되게 자주 봤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떠나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튼 우리 다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또 그린리프님이 장례식장까지 다녀오시고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근데 이 기린님이 게임을 뭐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약간 유튜버기도 했고 제가 거의 맨날 이제 한 방송할 때마다 틀어놓고 이제 많이 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완전 1세대잖아요. 그쵸. 유튜브가 없었을 때도 방송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넘어오셨죠. 네네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뭐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성으로 3분 만에 비트코인 쏜다 이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뭐 사실 뭐 쏘면 좋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이걸 가져온 게 이게 이제 이렇게 화성에서 쏠 수 있대 뭐 이래서 뭐 신기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미래를 같이 그려보자 좀 이런 차원에서 가져온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하게 좀 들릴 수도 있지만 갑자기 헛소리 하자면은 혹시 길번님은 몇 비트코인을 주시면 화성 가실 건가요? 화성에 갑자기 이주를 해야 돼. 약간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평생 살고 그렇죠. 거기서 이민해서 정착을 하는 거죠 이제. 지구에 못 오고. 네, 선발대죠. 화성 선발대. BTC로 준다고 그러면 안 가죠. 근데 거기서 뭐 달러 받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 BTC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뭔가 그렇지. 식량을 뭐 많이 뭐 이렇게 준다든지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죠. 뭐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헬스장을 지금 지원해주면 간다 이거. 뭘 짓는 모션이 지금. 그러니까 뭐 건물이든 뭐든 내가 짓고 싶은 거를 지을 테니까 그런 장비들 다 주고 음식들도 지원해주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 보고서는 드는 생각이 뭐 사람이 아직 살지도 않는데 여기도 기사 처음에 나오잖아요. 송금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사는 거부터가 먼저인데 뭐 살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안 됐는데 거기서 뭐 비트코인 보낸다고 뭔 의미가 있나 이 생각도 좀. 이제 혼자 희생해서 많은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에 지구로 이제 가족한테 쏴줄 수가 있잖아요.
아, 일단 받아서 받고 본인은 희생하고 약간 기러기 아빠의 행성간, 그렇죠. 행성간. 아니,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지구도 아직 장악을 못 했는데, 뭐, 화성, 뭐, 이게 너무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술이 그만큼 뭐, 발전이 됐다라는 뜻이잖아요. 화성까지 뭐 3분인데 지구 내에서는 뭐 얼마나 빠르겠어요.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뭐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린리프님이 뭐 기린님 희생정신 눈물 나네요 하셨는데, 기린님이 가신다고는 안 했어요. 저는 한 1000비트? 아, 1000비트면 얼마예요? 1000비트면 얼마죠? 1000비트면 이제 한 1000억 넘죠. 1000억 넘죠. 한 고민해볼 것 같아요. 고민해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약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헬스장을 해준다고 내가 직접 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되겠죠. 아니, 저는 그래서, 아니,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물건 파는 상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1000억을 뭐 헬스장을 짓는다고 한들 그 업자가 없는데 그냥 차라리 돈을 주지 말고 그냥 업자랑 그런 그 자재들을 좀 보내줘서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아까 그 기사 중에 뭐 POTT, 네. 프로그 타임 스탬프 트랜짓 이게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봤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정보를 볼 때도 그 인터넷 정보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네.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약간 중간에 그 기지국이나 전화부 이런 거를 돌다리를 몇 번 거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시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기존 비트코인 시스템에다 붙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성 갈 때 인공위성 뭐 한두 개를 거쳐갔다. 그럼 인공위성 뭐를 거쳐와서 거의 화성에 도달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멀리 갈 때 약간 좀 더 안정성을 준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 그런 위성, 아까 뭐 스타링크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협조를 해주면 훨씬 좋겠죠. 사실 협조 안 하면 그 이제 그냥 쓰레기 데이터로 판별하고 버릴 테니까 네네네. 협조를 해줘야 사실 되는 부분이겠죠. 그게 엄청 뭐 어려운 기술인가요? 글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생각을 굳이 안 해봤으니까. 네. 아니 이제 그 말씀을 아까 1000비트 말씀을 드린 게 네. 거기 누가 사람이 가 있어야 이 기술을 누가 실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미래에 이렇게 사람이 화성에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린리프님이 그러고 보니 화성에서는 코인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네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내 맘대로 못 사는 게 돈이니 코인이 다 뭐 무슨 소용일까요?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거기서 한들 지금 뭐 매수매도 뭐 트레이딩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또 뒤에 그 가져오셨지만 사실 어떤 거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네. 나중에 뭐 저희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런 거 보면 화성에 사는 사람들 많은데 네. 비트 아니더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뭐 얼마든지 또 가서 쓸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행성 간 어떤 통신 시스템의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 뭐 네. 이런 이제 거창한 네. 그 제목을 좀 달고 기사는 이제 낸 거죠. 네네네. 그냥 뭐 좀 어쨌든 어그로를 끌었을 뿐이지 이게 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다. 네.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남았나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행성으로 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지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위성 뭐 이런 걸 근데 지구 내에서 할 거면 위성을 연결할 필요가 없겠군요. 아니 뭐 지난번에 저희 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네. 뭐 이제 인터넷 안 될 때 위성 통신을 통해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됐으니까 네. 좀 더 대단한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네. 화성까지 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근데 뭐 목성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네. 채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거 크게 막 엄청 공감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런 실험이 뭐 있었던 건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이게 사실 제 주제를 잘못 가져왔나,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할 말이 이게 없네요. 네. 아니 뭐 재밌겠으니까 또 다음 주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곡 먼저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은 체스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실험이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몰라서 이제 동방신기의 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방신기의 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eep your head down. You know time. You know what time it is? This is return of the king.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 해봤는데 헤어져버렸다. 난 이유조차 못 듣고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날 벗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난 이미 나쁜 놈 죄라면 널 사랑한 게 죄라면 진실했다는 게 죄라면 나는 캐필로 나는 캐필로 난 참만 내고 내 자리를 지켜 넌 정말 예쁘지만 넌 다른 너의 속이 난 너무 두려워 사랑했다 하지만 난 이제 널 놓겠다 날 그렇게 쉽게 떠났니 내가 쉬워 보였던 거니 내 가슴은 지쳐 진짜만 모두 한순간의 꿈이었다면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다면 제발 내가 행복하길 바랬던 언제나 너를 가지고로 충분했고 세상이 뭐래도 같은 꿈꿔서 행복했고 지금은 널 보내게 됐지만 어차피 내 길을 갈 뿐이고 Now I'm just chillin' feel like I'm killing 늦어버렸다 넌 다시 돌아갈 수 없단다 네가 없다면 난 무너질 거라 믿겠지 예전부터 넌 그건 착각이라고 내가 왜 그래 널 달랐잖아 Hey 난 정말 슬펐던 철이 없던 네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 만날까 Why baby 난 정말 예뻐 근데 그뿐이야 내 가슴에 중요한 게 없는 걸 사랑의 아픔을 참는 가슴에 못 박고 날 그렇게 쉽게 떠났니 내가 쉬워 보였던 거니 내 가슴은 지쳐 진짜만 모두 한순간의 꿈이었다면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다면 제발 내가 행복하길 바랬던 그렇게 너 사랑 갖고 장난치지 마라 내 앞에서 요래저래 거짓말만 늘려놓고 누가 봐도 넌 정말 이중적이야 시작했던 맘들이 언제 그렇게 딱했잖니 사랑을 끝냈다 널 보내 가슴이 텅 비어졌다 하지만 내 미래는 마치 일어나서 웃으라고 손짓한다 너를 보낸다 정말 행복하게 살아 먼 날에 그냥 편하게 웃고 싶다 사랑을 그렇게 쉽게 놔버리는 너를 누군가 걱정할 거란 생각을 해봤나 네가 놔버린 게 너는 뭐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대로 머물러 나를 지켜봐 주저도 사라졌다 내 가슴에 네가 축하 모두 다 버렸다 지워졌다 사라졌다 내 가슴에 네가 축하 너는 이제 없다 네, 동방신기의 왜 듣고 왔습니다. 그린리프님이 참 직설적이시네요. 이 실험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 약간 체스님이 되게 찬양하듯이 노래를 선정하셨는데 노래는 엄청 신나고 약간 다이나믹하네요. 이 노래 되게 좋잖아요. 좋네요. 예, 예. 네, 저 그래서 처음 중독성 들어본 것 있고 같은데, 제가 이거 예전에 무대 봤을 때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무대도 아, 그래요? 예, 예. 좀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이게 동방신기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조금 뭔가
병맛 같은. 예, 그래서 아무튼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되게 좋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공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좀 뭐 톰리라는 이제 좀 비트코인 쪽 이렇게 진영에 계셨던 분이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막 하시면서 좀 뭔가 논란이 됐었고, 근데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딱히 대응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공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됐었고, 또 이제 이더리움 진영에 있는 마이클 세일러와 또 이제 뭐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을 또 공개하면서 이제 아예 방점을 딱 찍어버렸는데, 사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쟁을 언제 했었나 싶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허무한 결론일 수도 있는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확장성 면에서 비트코인이 또 이더리움의 또 상대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뭐 용도가 다른 코인? 좀 뭔가 성격이나 그런 역할이 다르다라고 우리 블로킹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경쟁을 했다고 뭐 또 여겨지는 분들이 또 있으신가 봐요. 근데 뭐 사실 초반에는 그래도 좀 경쟁 구도가 좀 있었죠. 2017년, 18년 이쯤에. 근데 지금 어쨌든 뭐 공존을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이런 걸로 뭔가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사실은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경쟁일 수도 있어요. 뭐 같은 돈 1,000만 원을 뭐 네. 어디다가 넣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저희가 보는 어떤 약간 개발적인 관점이나 기술적인 관점이나 얘네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봤을 땐 사실 두 개가 좀 많이 다르니까 네네네. 굳이 경쟁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 보기 힘들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주변에서는 야 그러면은 비트가 좋아, 이더가 좋아, 그러니까 뭐 투자 아니더라도 뭐가 좋아 이렇게 네네. 물어보면 사실 뭐가 기능이 없고 뭐가 기능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비트는 거의 뭐 자기의 철학을 한 번도 사실은 어긴 적이 없이 그냥 꾸준히 자기 갈 길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네네. 뭐 주변에서 뭐 예전에 뭐 마이닝 기계들이 뭐 세상 뭐 좀 이런저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파운데이션 이쪽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가는 길은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무슨 뭐 스마트 컨트랙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최초에 사토시가 내놨었던 거를 그냥 조금씩 발전시켜서 기존 포지션을 그냥 계속 가져가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이더는 좀 야망가에 가깝죠. 뭐 부테린의 스타일이나 이거 봤을 때는 다양한 거를 넣되 뭐 기존의 어떤 철학 자체는 좀 지키는데 네. 좀 더 많은 시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걸 뭐 경쟁 관계로 본다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약간 보완하는 관계 정도로 보지 않나. 네. 네. 그럼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은 단순히 이제 경쟁을 한다 이게 아니라 뭐 가격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확장성 경쟁을 한다든지 뭐 대중성 경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좀 비트를 좀 가격이 올라갔으면 하는 입장에서는 비트에 많은 기능들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올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더 진영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비트처럼 인플레이션 좀 많이 낮추고, 지금 물론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서로 닮아갈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각자 자기의 길을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었으니까, 네. 또 막 너무 뭐 비트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러면 좀 아쉽긴 하겠죠. 네네네. 그린리프님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코인계의 큰형과 작은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큰형인가요? 뭐 비트가 큰형이겠죠? 또 채스님 기분이 별로신가요? 이렇게 조용하실 수가 라고 하셨는데, 오늘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가 보네요. 오늘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떠신가요? 채스님?
오늘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좀 예. 피곤하신가 보네요. 네. 네. 상당히 비협조적이신.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두 개가 사실 경쟁 관계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어쨌건 서로 좋은 거는 좀 본따서 가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안 좋은 거는 좀 서로 배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네. 좀 가면 좋긴 한데, 이더도 예전에 뭐, 한번 클래식 만들어질 때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적도 있고, 네. 어쨌건 이게 이권 관계도 있고, 이해 관계가 있고, 아직 그 정신적 지주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좀, 그 어떤 여론에 쏠리는 면이나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각자 길을 잘 가고 있고 또 서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기는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뭐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ETF나 뭐 이런 좀 제도적인 그 얘기들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비트는 거의 대부분 오케이 일단 비트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들이 많은데 이더나 이제 좀 더 다양한 코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더는 조금 위험한데 약간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네. 이 오늘 톰리나 마이클 셀러 입장에서는 비트나 이더나 좀 같이 좀 묶어서 이제는 같이 봤으면 좋겠다. 같이 갈 수 있는 관계니까 좀 분리할 필요 없이 뭐 네. 제도적으로 봤을 때 항상 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거라고 좀 느꼈어요. 네, 이게 오히려 아까 기린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자꾸 너네가 뭐 이더를 지지를 하게 되면 나는 비트코인에 돈을 넣은 사람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이더가 오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다 망쳐놓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엄청나게 뭐 큰 돈을 넣으신 분들은 뭐 민감하시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럼 애초에 넣을 때 뭐 그런 다양하게 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뭔가 넣으시거나 아니면 뭐 신중하게 투자를 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자기가 큰 돈 넣었다고 뭐 누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야이 막 이러면서 막 해버리는데 이게 좀 맞나? 이게 오히려 지금 개발하시는 분들이 투자자 입맛을 맞춰주려고 막 이렇게 막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선보이고 그에 따라서 뭔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막 가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 뭐 막 개발자들이 막 오히려 개발자나 아니면 그 운영사들이 그거에 맞춰서 뭔가 운영을 하고 소위 말하는 막 가격 방어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솔직히 가격 방어를 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가격 방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이 시장에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닐까.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도지코인도 ETF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 네, 맞아요. 진짜 도지 ETF라는 건 무엇인가? 네. 아니 뭐 그냥 뭐 가치만 있어. 네. 저도 모르게 이게 C가 나와버렸는데 아니 뭐 이게 진짜 좀 장난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니 도지 ETF를 들으니까 원래 네. 좀 저희가 약간 뭐 저는 리플을 좀 약간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약간 철학적으로 네. 그렇게 봤는데 도지 ETF라는 단어 들으니까 리플이 섰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네. 뭐 트론이나 다 이게 좀 다양한 코인들이 이게 좀 맞나 약간 이런 식이 좀 들더라고 도지 ETF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네, 맞아요. 아니 그 코인들이 쓰지도 않는데 자꾸 사용처는 안 생기는데 무슨 ETF 투자 상품만 자꾸 나오고 이게 솔직히 맞는 건지 그러니까 분명히 코인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이름을. 코인이라고 붙여놨으면은 코인이 화폐인데 화폐 중 하나인데 그거면은 써야지. 그게 아니 완전 이름이랑 완전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사용처를 먼저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뭐 만들던지 아니면 뭐 세금을 뭐 비트코인으로 내게 뭐 최소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과금 비트코인으로 납부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뭐 출시를 해서 뭐 하면은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순서대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자기들이 뭐라고 했잖아요. 코인 위험하고 막 뭐 실체가 없고 막 그런 뭐 욕은 욕대로 실컷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들도 ETF를 먼저 만들고 사람들 투자할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지코인도 뭐 이제 화성에 갈 수 있게 되겠죠 곧. 네. 앞에 앞서 나온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화성이나 이런 데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 줄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뭐 화폐, 그러니까 지류든 동전이든 이런 걸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는 좀 안전하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 얘기할 때 저는 그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어디지? 화성이 맞나? 외계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기사가 다시 얼마 전에 떴더라고요. 네네네. 화학 분석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도지를 들고 가서 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설득해가지고. 근데 사기쳐서 팔아먹고. 저도 이 어디서 봤는데 그 외계 행성에 외계 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해서 그게 인간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네, 그렇죠. 그냥 뭐 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식물도 어쨌든 생명이니까 그리고 꽃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뭔가 뭐 아메바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뭐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막 우리랑 말이 통하고 막 지적 그쵸, 능력이 그럼요.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야 된다는 아닌데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재밌었다. 그러니까 뭔가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에 대한 어쨌든 한번 꼭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뭐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네. 자 이쯤에서 기린님 신청곡 듣고 오도록. 저는 비트와 이더 사이의 관계를 이제 사랑과 우정 사이. 네. 멜로망스의 사랑과 우정 사이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
싫어져 나는 떠나리 우연보다도 짧았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네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네, 멜로망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멜로망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잔잔하니 좋았습니다. 자, 뭐 그린리프님이 오늘 이제 그랜트 펑님의 빈자리를 열심히 또 메꿔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도지코인은 왠지 신뢰가 안 가네요. 머스크가 떠올라서 점점점 하셨어요. 아, 이 머스크가 어쩌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그거를 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묘한 설득력이 있네요 하시고 비트와 이더의 관계는 사랑과 우정 사이 이렇게 하셨고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현우 님이랑 김경호 님이 예전에 나가수에서 부른 버전이 있거든요. 그 버전 진짜 좋아하는데 멜로망스 버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소식,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자면 업비트가 2030 이 디지털 자산 교육 클래스, 업 클래스를 이제 이름 잘 지었네요. 업 클래스, 네, 이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잠깐 봤는데 이제 업비TI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 참 뭐 재밌는 거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업비트를 제가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업비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은 뭐 돈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약간 이런 거 교육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방송에서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업비트가 이런 교육하니까 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업비트가 사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네네네. 개발자 컨퍼런스도 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빗썸도 이런 걸 좀 많이 그런 행사에 돈을 좀 하고 있던데 뭐 좀 그 크립토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이런 거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어쨌든 요새는 좀 약간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옛날보다 되게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포함해서 네.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 하면은 코인이 요새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주식, 부동산, 코인 단어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 옛날처럼 막 그냥 단순히 뭐 도박 이런 게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에 그 당당히 한 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좀 되게 설명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맞아요. 전문가들이 네. 많이 없고 그다음에 좀 여전히 이제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어디서 좀 좋은 정보를 얻어야 되나 이런 것도 좀 많고 하니까 좀 검증된 이런 업비트 같은 데서 교육을 해주면 상당히 좋죠. 네네.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주식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뭐 학교에서 그럼요. 뭐 교육을 해주는 데도 있고 오히려 2030뿐만 아니라 1020까지도 좀 넓혀가지고 교육을 해주면 뭐 이런 교육은 사실 뭐 나쁜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런 뭐 금융 생활에 있어서는 뭐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뭐 일찍부터 해도 뭐 늦지 않다고 아이고 사실 어렸을 네. 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서 체스님 목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오늘 계속
미팅을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좀 피곤한 상태인데 네. 뭐 교육은 사실은 이제 뭐 업비트가 자기들 뭐 홍보하려고 하는 그 교육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투자 관련된 교육보다도 좀 블록체인의 어떤 유즈 케이스라든지 뭔가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사실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자꾸 ETF 이런 쪽으로 이슈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나온 산출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그 긍정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아니, 그 네. 체스님이랑 길버님은 예전에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강의를 나가셨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좀 어땠나요? 그때 우리나라 10 세대의 어쨌든 크립토 시장은 어둡다. 아이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진짜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놀라웠던 부분은 그 친구들도 비트코인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보면은 다 무슨 막,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막, 뭐 얼마예요? 막, 이런 되게 진짜 그때 당시에 막 버블 막 이런 그런 얘기들만 되게 알고 있고,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비트코인 하면, 뭐 뻥튀기.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이 더 많고, 대부분이고. 그래서, 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인식을 갖고서는 성인이 되면, 그게 좀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시적절하게 이 업비트가 잘 뭔가 좀 이런 거를 만들지 않았나. 근데 저도 어쨌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인식 변화를 시키려면 매수가 뭐고 매도가 뭐고 이런 거 뭐 트레이딩이 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간단한 기술이나 어쨌든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이 나온 그런 스토리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왜 나왔고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을 계속 이끌어내는 쪽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 강의하셨던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되게 다양한 학생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학생 좀 듣던가요? 잘? 듣긴 들어요. 듣긴 듣긴 들어요. 듣는데 이게 제가 그때 했던 강의는 사실 뭐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NFT였기 때문에 사실 NFT는 이런 어떤 캐릭터들도 많이 있고 실사용 사례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푸빌라나 뭐 막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보여주니까 이제 친구들이 관심 갖고 우와 하면서 하는데 이거 하나에 뭐 얼마에 팔렸다 그러면 뭐 롯데 뭐 시그니엘 호텔 뭐 숙박권도 뭐 이렇게 막 준다 그쵸. 하니까 뭐 그런 거를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걸 신기해 했는데 뭐 어떤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NFT를 가지고 너네라면 어떤 NFT를 만들겠느냐라고 이제 실습 과제를 줬는데 그거 관련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뭔가 좀 교과서 놓고 온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준비물 대신 챙겨주기 뭐 요런 NFT를 만든다는 친구도 있었고 가방 들어주기 또 어떤 친구는 친구 돼주기 이게 조금 뭔가 이게 맞나 싶긴 해요. 친구 되는 거를 이렇게 돈 받고 친구 돼주는 게 친구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말동무 뭐 좀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 편의점에서 그 좀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가 편의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피드백을 주기도 했는데 어떤 아이들이다 보니까 귀엽고 참신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업비트가 어떻게 할지 좀 기대가 되고 그린리프님이 또 업계가 교육을 하는 건 필요할 듯 싶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쵸. 보면은 강남역 카페 같은 데 보면 그
이상한 강의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아요. 네, 어르신들 이렇게 맞아요. 막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활동을 좀 멈춰 주셔야 되고 그 좀 제대로 된 교육. 그러니까 진짜 그동안에 없는 그러니까 투자 교육 말고 쉽게 말하면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체스 길버표 교육. 네. 그리고 그랜트 퐁님이 또 마지막에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린 리프님 메시지만 느낌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린 리프님이 어서 오세요 하셨지만 이제 어서 가셔야 될 시간이 거의 그러네요. 네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반갑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랜트 퐁님이 틀어놓고 잠깐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속 들으셨길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시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이런저런 뭐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한 줄 논평을 좀 길게 해볼까요? 이 체스님의 오디오를 이제 둘이서 채우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소재도 고갈되고. 아니 알고 보면 체스님이 가장 그 어떤 그 써이님의 파급 효과를 가장 세게 받으신 게 아닌가. 네. 써이님이 안 계셔서. 안 계셔서. 예. 시물해서. 아무튼 이게 좀 이게 3명이서 얘기하다가 2명이서 말하는 건 확실히 오디오 채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줄 논평 일단 체스님 어차피 짧게 하실 거니까 먼저 하시고 네. 해볼까요? 저는 뭐 어쨌든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실사례 중심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개발자들이 뭔가 좀 실습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좀 그 교육을 좀 장기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짧게 뭔가 특강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빠르게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자극적인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무리수 같이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 자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좀 장기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회사도 좋지만은 좀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그 대학이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그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컨텐츠를 좀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랜트 퐁님이 한 줄 논평인데 12줄 논평이냐고 하셨는데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한 줄 논평을 부탁드렸는데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아무튼 뭐 그렇게 넘어가고 저는 이제 이 바다 이름 잘 짓는 데들이 성공하나 보다. 근데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잘 지었어요. 업클래스나 업BTI 뭐 이런 것들 참 재미있고 요런 네이밍만 조금 재밌게 많이 이렇게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 갖고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코인 아이돌이 다시 등장할 때. 코인 아이돌. 그 예전에 있었잖아요. 뭐 비트코인 뭐 코인 걸그룹 해가지고 네네네네. 비트코인 소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좀 다시 좀 근데 사실 그때보다 요새가 좀 더 다시 흥행하기 좋지 않나? 약간 버튜버도 요새 있고. 그쵸. 버튜버 그룹 뭐 보이그룹 걸그룹 뭐 다 네. 흥행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버추얼 그룹 운영하는 운영사가 투자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 그룹이 엄청 지금 인기가 많아가지고 엄청 투자 받고 뭐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나오면은 그리고 제가 좀 몰랐던 시장인데 좀 지하 아이돌이라는 시장이 그쪽에는 이미 이런 비트코인 아이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비트코인으로 뭐 이제 후원 받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다양하게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청곡 제 신청곡 듣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는 이제 콜드플레이의 마이 유니버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콜드플레이와 BTS의 마이 유니버스 듣고 오늘 블로킹 418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그대